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대학 정책 연구, 대학의 주인이 되어주마. 대학교육 세미나 모임 고구마. 네, 안녕하세요. 원래 나오는 날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어서 고구마 특별편을 마련했습니다. 짧고 굵게 하려니까요.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특별편이긴 하지만 국립대 학생들한테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의 정부 개입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특별편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양승태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법원장을 했던 분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즉 법원이죠. 법원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건이 폭로됐어요. 자, 여러 가지 재판이 거래가 됐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승태 정말 화가 납니다. 자, 다른 내용들도, 다른 재판들도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특히나 국립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된 재판 거래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이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자,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의 내용입니다. 자,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이 2010년 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10년 말에 8개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기성회비가 문제가 있으니 반환해라 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쭉쭉 많은 분들이 소송에 참여했고, 1심, 2심에서는 학생들이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학생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자, 패소를 했는데 패소할 때 대법원장이 양승태고, 양승태가 기성회비 소송을 정부 국정 운영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성회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억 속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기성회비라는 것은 원래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돈이 없었으니까 국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학부모나 대학 주변의 지역 유지들한테 기부금 형태로 돈을 좀 받아왔어서 대학을 운영해왔던 돈입니다. 자, 그 기부금 형태의 돈이 그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흘러오면서 그것이 의무화가 됐고, 법적으로는 의무화됐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등록금 고지서에 반드시 기성회비를 내야지만 등록이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고, 이것이 실제 2014년까지 각 국공립대학들이 징수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2015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기성회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사라진 게 아니죠. 기성회비는 이 법률에 의거해서 이름이 수업료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이름만 바뀐 채 징수를 하게 된 거죠. 자, 우리나라가 돈이 없었던 시절에, 자,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기 어려우니까 기부금 받을 수 있죠. 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 발전기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많이 기부금을 받아와요. 자, 근데 그래, 정부가 그때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자, 그런데 이 표를 봅시다. 자, 이거 네이버에서 치면 이렇게 나와요. GDP 대비 경제 순위입니다. 세계 경제 순위. 자, 우리나라가 2018년도 기준으로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몇백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위.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경제 순위가 앞서 있는 나라가 11개 국가밖에 없어요. 자, 위에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많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자, 못 산다 표현하면 될까? 어찌됐든 간에 GDP 대비해서 경제 순위가 더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후에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인정한다. 자, 근데 지금 봐봅시다. 세계 12위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러면 기성예비를 책임질 수 없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세계 몇 대 경제 대국이니 뭐니 자랑은 다 하고 다니는데 실제 기성예비를 그동안 방관했어요. 책임지지 않았어요. 자, 국립대 기성예비는 사진 예시입니다. 보는 것과 같이 이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죠. 신입생은 예전에는 입학금도 냈었고 지금은 입학금이 폐지됐지만 입학금 내고 수업료 내고 기성예비를 내야지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대학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지 않으면 여기서 어느 하나의 금액도 입학금, 수업료, 기성예비 중에 하나라도 안 내면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245만 4천 원이라는 등록금 중에 기성예비가 187만 9천 원을 차지해요. 자, 거의 그 많은 대학의 대부분 국공립대학의 약 80% 등록금 고지서에 나온 금액의 약 80%가 기성회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반환 청구 소송을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걸까요? 자, 2010년에 1차로 약 4,000명의 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그 이후로 우리가 1심, 2심에서 승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 소송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송했던 취지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냈던 돈을 돌려받자 뭐 이런 취지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국가가 기성예비분에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해서 기성예비를 학부모한테 넘겼던 건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못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기성예비를 책임져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소송의 본래 취지입니다. 자, 등록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 중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금액인 기성예비를 이제는 국가가 국립대인 만큼 국립대니까 특히나 국립대니까 국가가 기성예비를 책임져라 이 소송입니다. 자, 이 취지입니다. 진짜 뭐 없습니다. 국가가 대학에 지원해라는 겁니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에 못 다니는 사람이 이제 없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국립대 안 그래도 부족한 국립대지만 이 국립대부터 기성예비 책임져서 등록금 인하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에는 등록금에 대한 그 조항이 있어요. 등록금. 자, 보시면 이거는 그 당시의 법 조항입니다. 지금은 좀 개정됐어요. 뭐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2014년 15년 당시입니다.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즉 국립대로 보면 총장이죠. 총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등록금입니다. 법적 근거예요.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기성예비가 수업료는 알겠어. 그래서 수업료 내면 되는데 기성예비가 아까 말했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기타 납부금에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가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였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1, 2심에서 승소할 때는 법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기성예비를 징수하는 단체는 국립대, 예를 들면 전남대라고 칩시다. 국립대인 전남대가 전남대라는 곳에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회라는 곳에서 기성회비를 징수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납부금, 기타 납부금에 기성예비는 포함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냈던 것도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기성예비가 징수하는 것이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매우
합리적인 판결 근거예요. 학생들은 이 근거로 봤을 때 대법원까지도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까지 승소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이길 게 확정이 되면, 이제 그럼 기성회비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양승태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자,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냐면 1심과 2심 판결과 다르게 기존의 기성회 어떤 그 가입 단체의 신규 가입은 희망자가 신청해야 돼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내가 그 보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가입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자, 어떤 단체는 자기가 희망해야지만 가입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게 원칙이나 신규 가입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말 안 해도 가능하대요. 뭔 말이야? 자, 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함께 그동안 납부해왔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가입 신청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기성회라는 곳에 기성회비를 내기 위해서 기성회라는 곳에 가입하겠다라고 신청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등록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기성회비를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내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가입된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적법했다라는 겁니다. 대법관 이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은 전체 합의체로 판결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체 대법관 13명 중에 학생의 손을 들어준 대법관이 6명, 그리고 학생 편이 아닌 사람이 7명이었어요. 자, 여기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법원 판결도 1심과 2심에서처럼 당연하게 학생들이 승소하지 않았을까요? 자, 양승태가 재판 거래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됐었다라면 국립대 등록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성회비는 지금 2018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대법원 판결이 2015년 5월 말에 판결이 났었는데, 자, 지금 3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거죠. 뭐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먼저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티가 나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국회에서는 수업료로 이름만 바꾸는 법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정황이 심적 정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당시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정당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면서 법안들을 냈었어요. 실제로 당시 지금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냈던 법안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징수하게 하는 법이었어요. 이름만 바꿔서 징수하게 하는 법. 그래서 사실상 지금 통과된 법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약간만 바뀌어서 통과가 된 거였죠. 실제로 새누리당은 기성회비를 국가가 국립대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발의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민주당이겠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성의 회계 처리를 위한 특례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어요. 유은혜 의원이. 자,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 국가가 기성회비 책임질게. 근데 지금 당장은 갑작스럽고 어려우니까 국고 지원이 갑자기 하면 어려우니까 2015년 단계적으로 해마다 늘려나갈게.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 다음 해는 기성회비의 20%, 그 다음에는 40%,
그리고 단계적으로 가서 5년 안에는 100% 기성회비를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라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의 법안이었어요. 기성의 회계 처리를 위한 특례 법안. 이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 뭐 다른 야당들에서도 뭐 진보 정당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마련했었어요. 진보 정당은 진보 정당답게 당장 책임지겠다, 당장 지금부터 책임져야 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제로 당시의 국회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뭐 진보 정당들의 입장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약간만 변환돼서, 약간만 수정돼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 채 통과가 됐고, 그래서 기성회비는 수업료라는 걸로 이름만 바뀌어서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너무 화가 나요, 저는. 대법원에서 기성회비에 대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화가 납니다. 기성회비 때문에 잠이 안 왔던 시절이 있어요. 2014년에 15년에도 그랬었고, 우리가 기성회비가 있었던 시절에 기성회비 납부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성회비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었는데, 양승태 이 자식이 재판거래를 했다라는 사실을 접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특별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제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재판 거래했던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과 그 외에 다른 재판들에 대한 재판 거래를 했던 양승태와 그 일당들을 당장 처벌해야 됩니다. 우리 국립대 학생 여러분, 국공립대 우리 총학생 여러분, 소송합시다. 고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해요. 고발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정권도 바뀐 만큼 국립대 기성회비를, 그 당시 기성회비 분이었던 등록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를 지금이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 책임져 줍시다. 국립대 등록금 상대적으로 사립 대비 싼 편이지만 전 세계로만 보더라도 국립대 등록금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립대가 등록금이 비쌉니다. 국가가 재정 지원을 안 하니까 국립대인지 사립대인지 학생 기성회립 대학인지 학생회립 대학인지 뭐 모르겠어요. 수업요립 대학인지 돈을 누가 더 많이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립대를 국립대답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립대 기성회비 분이었던 등록금의 약 80%를 국가가 책임져 주기를 바랍니다. 양승태 꼭 고발합시다.